소련 기행. 도착하자마자 마주친 사회주의 모국의 민난. 크리미아 지방에 억류되었던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모스크바로 돌아왔으나 세상은 옐친의 것이 되어 있었다. 1917년 11월 레닌이 선포한 사회주의 모국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의 길로 들어섰다. 공산당이 통제하던 국가 시스템이 붕괴하자 소련 사회는 대혼란에 빠졌다. 도시를 중심으로 극심한 물자난이 닥쳤다. 빵 보급소마다 빵 몇 덩이를 받기 위해 사람들은 한없이 줄을 서야 했다. 실권을 장악한 옐친은 연이어 포고령을 발표했다. 각 공화국과 콤비나트에서 도시의 물자 수송을 명령했다. 그러나 포고령이 영이 제대로 서지 않았다. 한국 언론에 소련의 혼란상이 가감없이 보도되었다. 물자를 수상하는 기차가 폭도들로부터 습격을 받았다는 뉴스가 연일 외신면을 장식하고 있었다. 우리 탐방단 일정에는 하바로브스크를 출발하여 72시간 동안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이용하는 것도 들어있었다. 여행을 떠나기 전에 대전집에 갔다. 저녁을 먹는데 텔레비전 뉴스에서 소련 소식이 흘러나왔다. 중부 시베리아 지방에서 주민들이 모스크바로 향하던 운송 열차를 세우고 물자를 약탈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여러 명이 죽거나 다쳤다는 소식이었다. 밥상 위에 침묵이 흘렀다. 머리를 밥그릇에 처박았다. 어머니가 한마디 했다. 너무 위험한 거 아니야? 나중에 가면 좋겠구먼. 다시 밥상 위에 침묵이 흘렀다. 꾸역꾸역 밥을 입에 쑤셔 넣었다. 아버지가 툭 한마디 던졌다. 쓸데없는 소리. 어련히 알아서 하겠지. 그걸로 다 정리되었다. 속으로 결혼하면 저렇게 해야지 생각했다. 그러나 이게 우리 아버지만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결혼은 사람을 그렇게 현명하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1991년 12월 31일 첫 외국 여행이 시작됐다. 첫 기착지는 시베리아의 한복판 도시 하바로프스크였다. 동해바다를 거쳐 비행기가 시베리아 벌판 위를 날기 시작했다. 갑자기 사람들이 비행기 안 화장실 앞에 길게 줄을 섰다. 옷을 갈아입기 위해서란다. 그냥 자리에 앉아 있었다. 서울서 입던 잠바에 호바지 차림이었고 계룡산에서 체력을 다진 24살 청년이었다. 비행기가 착륙했다. 한밤중이었다. 문이 열리고 트랩을 따라 활주로에 내려섰다. 영하 27도였다. 하바로브스크 공항 활주로 위로 시베리아 바람이 몰아쳤다. 한밤중 활주로 위에 서 있는 사람들 콧 속에 성애가 졌다. 탐방단 가이드는 대합실로 승객을 수송할 버스가 곧 도착할 것이니 조금만 기다리라고 했다.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던 버스는 오지 않았다. 후의 막급이라는 말이 생각났다. 저 멀리 보이는 공항 대합실을 향해 뛰기 시작했다. 서로들 눈치를 보던 사람들이 내 뒤로 걸으며 뛰며 따라왔다. 소련은 이미 시스템이 붕괴된 사회였다. 미국과 세계를 양분하며 인류의 유토피아를 건설했다고 자부하던 사회주의 모국 소비에트 연방은 없었다. 첫 번째로 본 소련의 실상이었다. 여행길에서 진짜 프로를 만나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세 사람이 함께 길을 가면 거기에는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다. 그 가운데 나보다 나은 사람의 좋은 점을 골라 그것을 따르고 나보다 못한 사람의 좋지 않은 점을 골라 그것을 바로잡는다. 1991년 당시 최고 인기 드라마는 MBC의 산 너머 저쪽이었다. 드라마 전체를 감싸는 서정적 이미지 속에 고두심과 기미의 숨막히는 연기 대결이 압권이었던 드라마였다. 탐방단에 그 드라마의 감독과 작가가 포함되어 있을 줄이야. 장수봉 감독과 박진숙 작가였다. 참조 4. 장수봉 감독과 박진숙 작가는 20일간의 소련 기행에서 돌아와 까레이스키라는 드라마를 만들었다. 그리고 1년 후 역대 최고의 히트 드라마 중 하나인 아들과 딸을 만들었다. 장수봉 감독과 박진숙 작가 그리고 두 사람의 작품 속에 늘 출연해온 고두심 배우와는 지금도 연락하여 만나고 있다. 나이는 어렸지만 먼저 손 내민 인연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산 너머 저쪽의 대히트에 대한 포상 차원이었다. 장수봉 감독은 3840 유격대로 데뷔하여 마당 깊은 집, 춤추는 가야꽃, 산 너머 저쪽, 아들과 딸 등을 히트시킨 MBC 대표 드라마 감독이다. 박진숙 작가는 장수봉 감독과 더불어 마당 깊은 집, 산 너머 저쪽,
아들과 딸 등을 히트시켰고 드라마 작가 후진 양성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다. 탐방단은 교수, 기업인, 대학생 등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장수봉 감독의 눈에 들고 싶었다. 방송 출연 때문이 아니었다. 신이 내린 배우 최진실을 만나보고 싶어서였다. 최진실은 나와 동갑이었고 우리 동갑내기에겐 천의 무봉의 완전체였다. 장 감독과 박 작가에게 손을 내밀었다. 계룡산에 가게 된 사연, 소련에 오게 된 이유를 얘기했더니 장 감독이 보드카를 따라주었다. 소련 기행 20일 내내 장 감독, 박 작가 일행과 어울렸다. 탐방단에는 MBC 시사 다큐팀도 포함되어 있었다. 급변하는 소련의 실상을 다큐멘터리로 찍자는 것이었다. 차창 밖으로는 광활한 시베리아 눈숲이 펼쳐져 있었다. 담당 PD는 이 광경을 카메라에 담고 싶어 했다. 그러나 카메라에 담기는 시베리아 숲은 낡은 차창에 낀 때에 묻혀버렸다. PD가 카메라 감독이나 스태프들을 들들 볶아도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촬영에 실패한 다큐팀이 나가자 장 감독이 보드카 한 모금 들이켰다. 창문을 깨야지. 나 같으면 창문을 깨고 찍어. 그래야 제대로 찍지. 아니 그럼 기차 측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지랄하면 돈 물어주면 될 거 아니야. 그래도 지랄하면 더 물어주면 될 거 아니야. 찍어야 작품이 된다면 깨야지. 처음 접한 프로의 세계였다. 이런 것이로구나. 손을 내미는 젊은 사람에겐 어디에든 스승이 있었다. 소련 기행에서 돌아와 MBC 방송국으로 장 감독을 만나러 갔다. 탤런트 중 누가 가장 보고 싶냐고 해서 당연히 최진실이요 했다. 그러나 최진실은 지방 촬영 중이었다. 그때 봤어야 했다. 국회의원이 되고 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최진실은 우리의 곁을 떠났다. 그때 내 홈피에 올린 추모사를 덧붙인다. 애처로운 별 최진실을 추모하며 눈물나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녀가 세상에 나왔을 때 남들처럼 나 또한 그 어찌할 수 없는 매력에 열광했었다. 나이가 들어 장가가고 아이를 낳아 기르면서도 나는 그녀가 처음의 모습을 영원히 간직하기를 바랐지만 세상의 신선함이 그녀를 피해가지 않았다. 그녀의 고단함을 대서특필해대는 언론에 대해 나는 은근히 부하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어쩌지 못했다. 최진실은 그러나 그 고단함을 그대로 연기에 녹여 자신의 삶과 똑같았던 드라마로 멋지게 역전 홈런을 날렸고 나는 가슴속 깊이 박수를 보내며 중년의 내 자신을 다지는 계기로 삼았었다. 그녀의 존재만으로 행복했던 동갑내기 팬이 고인의 빈소 앞에 머리 숙여 추모의 글줄을 남긴다. 부디 영면하소서. 2008년 10월 2일 동갑내기 팬 김용태 드림. 까레이스키를 통해 본 레진 붕괴의 실상. 탐방단은 알마티에 도착했다.